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한국인이 사라진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이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까지 등장했고 외신에서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상황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2020년 한국은 처음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져 곧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할 전망이라고 걱정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국가 중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100년까지 인구가 53% 감소한 2400만 명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 200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출산율 도리어 더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한국인 멸종이란 말이 과장된 표현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8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 같이 힘내요. 탄소 없는 지구. 우리 같이 지켜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안녕하세요. 배우 유연석입니다. 추석 선물 고민되시죠? 추석엔 스팸, 일찍 스팸. 추석엔 스팸, 일찍 스팸. 모두 좋아하는 스팸. 추석엔 스팸, 일찍 스팸. 이번 추석에도 스팸을 선물하세요.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의 여름휴가. 아들, 아빠랑 신나는 모험할까? 아님 엄마랑 편안한 여행할까? 전 둘 다 할래요. 온 가족을 만족시킬 렉스턴 스포츠와 지금 떠나세요. 넓은 데크만큼 즐거움이 넓어집니다. 8월 20일 구매 시 캠핑 외건 패키지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8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리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다음 달 3일입니다. 영주시의 한국문화 테마파크 선비세상이 문을 여는데요. 잠시 후 영주시 선비세상 사업단 강신건 단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 연결해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경북은 북부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권역에서 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요. 정부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조성해서 각 지자체에 배분을 했다고요? 네, 먼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원래부터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추견하는 기금입니다. 다만 원래는 7,500억 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배분 금액은 지난 16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마다 각각 배정이 됐습니다. 경북도는 올해분 363억 원과 내년분 484억 원 등 총 847억 원이 배정이 됐고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경북의 16개 시군과 근심 지역으로 지정된 2개 시군은 총 2,268억 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도와 18개 시군의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지원금 총액은 3,115억 원입니다. 각 광역, 기초자치단체별 배분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요? 네, 기초자치단체의 75%, 광역자치단체에는 25%씩 재원을 배분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위촉평가단에서 사업 우수성, 계획 연계성, 추진체계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 계획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력자치단체는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비율, 인구 감소 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배분 금액이 결정이 됐고요. 경북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의성군이 2년간 210억 원으로 배분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배분 금액은 인구 감소 지역, 관심 지역에 대해 투자 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 등급에 맞춰 올해와 내년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행정안전부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발표한 건 지난 16일이었는데요. 각 시군마다 배분액이 얼마였는지에 대해서는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자치단체는 인구 감소 지역의 지정 비율이나 인구 감소 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배분 금액을 결정이 됐고, 이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감소 지역이냐 관심 지역이냐를 정해서 배분이 이뤄졌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면 최소 112억 원에서 최대 210억 원까지, 관심 지역이면 최소 28억 원에서 최대 53억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각 기초지자체마다 배분액이 얼마였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200여 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의성과 함께 충남 금산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함양군 등 4개 군 정도가 210억 원을 배분받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210억 원은 인구 감소 지역에게 지원되는 최대 금액입니다. 아, 그러면 최대 금액으로 지원받은 곳만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배분액 공개를 꺼렸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지원금을 시군마다 도마다 차등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됐고, 같은 내용, 그러니까 소멸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각 지자체마다 크게 차별성이 없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막상 결과 발표를 한 뒤에는 말씀드린 평가 시스템뿐 아니라 결국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인구 감소, 그러니까 소멸 위기라든가 이런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민낯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결과, 즉 배분이나 결정되는 금액을 공개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굵직한 정부 사업의 평가를 동등하게 받고 그 평가가 결국 금액으로 공개되는 데 대한 부담도 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배분액 공개가 평가로 이어져서 그게 이제 좀 부담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 성상에서 평가를 받게 되다 보니까 지자체가 고민도 적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여겨지네요. 예를 들면 강력시의 기초행정구역인 구를 이야기하면 대구만 해도 인구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곳이 한 두세 군데가 됩니다. 네. 반면에 북부권, 경북 북부권은 기초행정구역인 군에서는 인구가 5만 명 수준인 의성이나 예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은 많아야 3만 명에서 적으면 10,000명대 후반 정도 이런 수준인데, 대도시에 있으면 당연히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구 영역 착수, 교류 등도 수월한 반면에 북부권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급이나 상급 이사관, 부이사관이 구단체장인 대도시의 그 구나 기초구역과 달리 인구가 적은 북부권 군 단위는 부단체장이 계급도 이제 4급 서기관인 점도 행정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차이가 났을 것이라는 전망이 됩니다.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또 북부권 군단위와 같은 군소지자체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들어보니까 쉽지 않은 여건이었구나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금액을 배분받은 의성군의 성적 눈에 띌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네, 상당한 성과였다. 의성군의 결과를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성군은 잘 알려진 대로 안개면에 이웃 사촌 시범마을을 조성을 해서 도시 청년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청년들이 안개에 정착한 뒤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그 효과도 지금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성군은 일단 자체적으로는 이웃 사촌 시범마을과 같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인정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달랐는데요. 어쨌든 결과는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금액이 앞으로 지원이 될 거고요. 또 10년간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는 만큼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럼 우선 의성군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이 배분액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의성군이 어떻게 이 금액을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의성군이 제출한 기금 투자 계획안에는 일자리와 미래가 있는 청년 희망도시, 편안하고 풍요로운 행복 안심도시, 누구나 오고 싶은 열린 활력도시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 청년 창업과 고용, 훈련 인구의 증가, 전입 인구 및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의성 단밀의 워라벨 복합센터 건립, 청춘 공작소 조성 등 13개의 사업을 담았습니다. 이 같은 계획안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 계획을 평가한 결과 최고 등급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의성군은 앞으로 이 계획에 맞춰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2024년 이후의 평가, 그러니까 이번 평가는 올해와 내년까지의 기금 배분이 결정을 된 것이니 추후의 평가도 2년 후의 평가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년 뒤에 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열심을 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간 1조 원씩 총 1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방 소멸 극복이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배분 과정이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요.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네. 원래 일단은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인 만큼 당연히 아쉬움은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좀 더 발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인프라들, 예를 들면 연구기관의 존재라던가 아니면 도로나 철도교통과 같은 사회 간접자본, 도시 접근성을 결정하는 요소들로 분류를 해서 평가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농촌, 어촌, 산촌 등 산업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농촌이나 어촌, 산촌 같이 연구기관도 없고 사회 간접자본 등도 열악한 1차 산업 위주의 지역이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평가였으니 이 구조의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소멸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마다 사업 내용도 비슷해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평가 결과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군들이 비슷하게 청년 유출 방지라든가 청년 일자리를 통한 인구 유입, 도시 내 거점 문화 공간 건립과 같이 비슷한 사업 추진 계획을 제출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기는 했지만 결국은 중복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접한 도시끼리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니 결국은 사업의 중복이라든가 또 타 지자체에 했던 사업들을 뺏기기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의 평가는 보다 더 실효성이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도 분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경북 북부권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고 효용성이 높은 해결 방안을 찾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이 배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을지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유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사랑 냄새 정인걸 계리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사람
이마가 훤히 보이게 들어묶은 머리카락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매끈한 다리를 감싼 바지 끝단 아래로 가벼운 운동화 모든 게 심플하지만 아름다움이 풍겨와 또 어딜 가든 예의 바른 행동과 미소와 말투 내 거친 생각마저 상냥하게 만들어놓은 마치 내 심장 위에 타투 숨통이 막히도록 차있어 내 가슴 가득 우리 함께 밤을 보낸 다음 이불 끝자락에 남은 너의 향기에 난 취해 잠을 자 새하얀 너의 살을 부드러운 뺨을 마음껏 품은 다음 밤새도록 괴롭히고파 돈보단 자기 삶을 즐기며 살 줄 아는 평범치 않은 아름다운 매력의 소유자 사람 냄새가 나 이 복잡한 세상 넌 마치 때타지 않은 자연산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더 끌려나 우물쭈물하다가 너를 놓칠까봐 난 미칠 것만 같아 진흙탕을 달리는 마차처럼 막 살아 왠지 거칠어 보이지만 막상 뜯어보면 상처 많은 남자 공장 굴뚝의 연기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지 혼자 땀내나게 일에 쌀과 돈은 넘쳐났지만 함께 나누고픈 사랑을 못 찾았지 난 하지만 넌 좀 달라 마치 LP처럼 사람 손을 그리워할 줄 아는 여자 하루하루 나는 너를 알고 난 후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힘든 하루하루 나는 너를 알고 난 후 모든 것이 다 숨을 쉬며 살아가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더 끌려나 우물쭈물하다가 너를 놓칠까봐 난 미칠 것만 같아 하늘이 하늘답게 보여지듯이 바람이 바람답게 느껴지듯이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 꾸며지지 않은 네 모습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어 사람 냄새가 나서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의 새로운 문화관광 트렌드를 만들어갈 한국 문화체험 공간인 K문화 테마파크 선비세상이 곧 문을 여는데요. 다음 달 3일 정식 개장입니다. 영주시 선비세상 사업단 강신건 단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예, 안녕하세요. 영주 선비세상 사업단장 강신건입니다. 영주의 한국문화 테마파크 선비세상이 곧 문을 연다는 소식인데요. 영주 선비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예. 본 사업은 2007년도 정부의 문화정책 프로젝트 중 하나인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는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선비 정신을 바탕으로 6개 분야 한옥, 한식, 한복, 한글, 한지, 한음악을 주제로 기획을 하였고 또 고 이어령 문화부 장관님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선비세상으로 명명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선비세상 공사 기간만 10년이 넘게 걸렸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과정, 이렇게 정식 개장하기까지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하고요. 또 규모와 시설도 궁금한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주시 선비세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소수원 부속사와 인접한 곳에 96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문화 6개 테마를 모두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선비처럼 생각하면서 입고 먹고 배우고 즐기면서 선비 정신을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복합 테마파크입니다. 6월 팸투어를 운영하였고 7월과 8월 임시 운영을 하였으며 1월 통해 보완 과정을 거쳐 정식 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선비처럼 생각하면서 입고 먹고 배우고 즐기고 선비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말 설명을 듣자마자 달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6개 한국 문화를 주요 테마로 구성이 돼 있고 또 테마에 맞는 다양한 체험과 관람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6개 테마인 한옥, 한복, 한식, 한지, 한글, 한음악을 주제로 첨단 매체를 활용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자원급제 행위를 최대 규모로 구현한 오토마타 공연을 만나볼 수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선비의 이상행을 주제로 20톤으로 채워진 모래평 미디어 아트를 관람할 수 있으며 한지뜨기 및 다도 체험,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한글 놀이터, 어린이 만화, 영상관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선비세상에 가면 정말 하루 종일 보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선비세상을 더 흥겨운 공간으로 만들어줄 다양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선비세상에는 많은 볼거리가 있지만은 특히 선비세상을 직접 볼 수 있는 퍼레이드와 잘생기고 멋진 10선비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퍼레이드 공연은 전통 길놀이와 현대적인 댄스 그리고 관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객들이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많은 공연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좀 전에 임시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선비세상을 먼저 다녀가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 저희가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임시 개장을 했습니다. 자화자찬 같지만은 선비세상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볼거리가 많고 체험할 게 많다는 평이 많았고 임시 운영 기간 재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임시 운영 기간이다 보니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아직 시작 단계니 나아지는 과정을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방문을 했다는 게 바로 증명이 되네요. 선비세상이 어떤 곳인지. 오는 3일 토요일에 정식 개장을 하는데요.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9월 3일은 선비세상의 안녕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오후 2시 컨벤션홀에서 공식 개막 행사가 진행되며 3시 반에는 노라조라는 가수의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추석 연휴 기간에는 추석 3시 풍속 기간, 9월 3주차에는 가족을 주제로, 4주차에는 MZ세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볼거리와 재미가 있는 선비세상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9월 3일 아직 일정이 없으신 분들은 선비 세상으로 달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선비 세상을 통해서 영주의 관광 문화가 한층 더 발전되겠구나 싶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예, 영주시의 관광은 하반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가 이벤트가 2건이나 준비되어 있는데 선비 세상의 개장은 9월과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열리는 10월에 많은 분들이 영주시를 찾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이때 방문하신 관광객들께 선비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을 기대하고 있고 저희 또한 전방위 홍보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선비 세상이 트렌드를 선도하고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테마파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선비 세상을 찾아서 한국 문화를 제대로 느끼고 즐기셨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겠어요? 예, 선비 세상은 자칫 고루하고 따분할 수 있는 전통인 선비와 전통인 문화를 현대적 감성으로 새롭게 해석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꼭 방문하시어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즐거운 추억을 쌓기 바랍니다. 저희 선비 세상은 앞으로도 선비 정신과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K문화 테마파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오늘 K문화 테마파크 선비 세상의 개장 소식과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선비세상 사업단 강신권 단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이적이 부릅니다. 내가 말한 적 없나요? 눈이 무척 따뜻하다고 내가 말한 적 없나요? 웃는 얼굴이 참 좋다고 내가 말한 적 없나요? 맨날 라면만 사가시냐며 걱정해주던 그날에 모든 게 시작됐다고 내가 말한 적 없나요? 난 농담도 서툴고 운동도 잘 못해요.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죠. 가진 건 솔직히 아무것도 없지만 그대만은 가득해요. 괜찮을까요? 당신 맘 알고 있다고 내게 말할 순 없나요? 어떻게 모르겠냐고 내게 말할 순 없나요? 맨날 똑같은 라면을 사고 아무 말 없이 떠나도 처음부터 좋아했다고 내게 말할 순 없나요? 난 이리도 둔하고 말 주변도 없어요. 그대의 앞에 서면 더해요. 밤새워 된 웬말 끝내 하지 못하고 오늘도 돌아서요. 바본가 봐요.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함께 해볼까요? 혹시 앵커님, 네. 요즘 우리나라의 인구 추이를 잘 아시죠?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네네. 지난달 6월달 출생 인구가 네. 18,000명을 좀 넘었다 그러죠?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까치 소식, 안동시에서 발행한 까치 소식을 보니까 5월달에 안동에서 출생이 60명, 사망이 195명이라 그럽니다. 굉장한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지표들인데 예. 사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책임이 역시 크다고 하겠지만은 시민들도 앞으로 이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어떤 좀 좋은 아이디어로 지금 미래 사회를 타개해 나갈 것인가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지금 현재 남섬면 원림 마을에 살고 있어요. 네. 예. 근데 거의 이제 한 10여 년 이상 이제 살다 보니까 그 농사 짓는 분들, 평생 그 마을을 지키신 분들하고 또 이제 타지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이렇게 제법 어울려서 아주 평온한 마을을 이끌고 시내에서도 좀 소문난 그런 데인데 이런 이제 마을이 계속 공동체를 앞으로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마을에 폐교된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네. 이제 그걸 둘러싸고 오늘 이제 앞으로 마을이 어떻게 좀 바뀌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은 타 지역에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남섬면에 위치한 이 원림초등학교의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저희 그 원림초등학교는 그 1995년에 거의 지금 30년 전에 지금 폐교가 됐는데 이 부지를 놓고 마을 주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몇 달 전에 그 마을,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둘러싸고 5개 마을에 이장님들이 한번 회의를 가지시면서 저한테 좀 자문을 와서 이 폐교 휴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네.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16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들이 맴돌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얘기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봤더니 문제는 첫 번째는 이 교육청이 소유한 건물을 매입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매입할 능력은 없는데 좀 이렇게 그 재산이 있는 개인이 매입을 해서 저걸 활용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예상이 되는데 주민들은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혐오 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게 늘 이제 걱정거리예요. 그렇죠. 닥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최선의 대안은 교육청에서 내놓은 건물을 시가 매입을 해서 주민 자치에 맡기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주민 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방안이 뭔지, 늘 이런 걸 지금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도 이제 그 자리에 갔었지만은 이장님들하고 이제 새로 좀 취임하신 안동 시장님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최근에 조금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제 한번 오늘 방송에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 폐교 부지를 잘만 활용하면 정말 안동 시민 모두에게 그리고 안동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되게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네네. 방안들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어느 부산에서 나온 좋은 그러니까 옛 건물을 이용한 활용 방안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그게 작은 미술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잘 읽어봤더니 이게 지금 우리 폐교 부지 활용하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조금만 이제 그 취지를 소개해드리면 사실 저희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평생 동안 이제 노동을 하면서 사시고 대부분이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만년의 즐거움 또는 만년의 어떤 위안거리로서 문화를 제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거창하지 않게 그림도 그리고 또 전문 작가가 와서 그린 그림들을 감상할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미술 치유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으면 마을 주민들한테 노년의 생활에 좀 더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미술관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에 난 걸 잠깐만 좀 인용을 하면은 작은 미술관은 어떤 웅장한 그런 미술관을 짓는 게 아니라 지역의 유휴 공공 공간을 활용해서 생활 속의 미술 공간을 마련하고 누구나 그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같은 이런 공간에 있는 폐교가 적당한 대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지금 우리 마을에서는 그 개인이 토지를 매입해서 뭔가 좀 수입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쪽 원림 2리 쪽에 어떤 분이 굉장히 큰 부지를 사서 거기에 돈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저희 지금 시에서 그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사가 붙어가지고 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을의 어떤 청정 자원을 활용해서 여기에 좀 문화를 입히면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건 바라보는 시야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이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그런 시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곳에 살지 않는 분들도 이 작은 미술관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실제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다시 창조해서 성공한 경우가 꽤 많잖아요. 네,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교가 가장 많이 진행된 시기가 1990년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때 엄청나게 많이 이제 사라졌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폐교가 되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작은 학교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마 안동에도 이제 그런 학교들이 남아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시도는 했는데 실패가 많았어요? 네. 훨씬 많습니다. 실패 사례가.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예술가나 이제 문화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 문화 사업에 이제 뛰어들었다가 포기한 사례들을 제가 좀 많이 읽어보고 친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구나 하는데 그 실패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을 주민들과의 이 호흡이라고 합니다. 역시 소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조사를 하고 책도 낸 분이 있는데 그게 부산일보 백현춘 기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한 얘기를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획이라도 마을 주민들이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지 않으면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기획자가 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주민들이 시큰둥하면은 정말 그거는 하나마나 한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사업을 하려면은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이제 문제죠. 교육청이 될 수도 있고 교육부가 될 수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지자체가 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실패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지원 기관에서 이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따져보니까 역시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리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신선한 아이디어하고 그래도 이 많은 그 부채를 지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요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마 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이렇게 뭐 미술 하시는 전문가하고 또 이렇게 문화 기획을 하시는 분들 또 마을 주민들 이런 그 분들이 모여서 이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겠네요. 주민분들이 진짜 원하는 문화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그렇죠. 그것이 확실히 확립이 돼야지만 어떤 문화 공간이든지 성공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거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죠. 하나의 안.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 고령화 사회를 맞으면 특히 이제 우리 지역 지방의 지역 사회에서는 마땅한 지금 그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노년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게 추세고 그래서 이런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이 좀 많고요. 거기에 이제 문화적 요소가 어우러지면은 이런 욕망과 갈등, 욕구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네. 포창 안동시장님이 이 마을 이장님들 또 지역구 그 시의원 도의원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폐교 매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폐교 활용을 통해서 이제 마을이 또 시 전체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폐교 활용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이 고령화 시대에 맞춘 우리들만의 놀이터가 이 폐교에서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꾸만 놀러 가고 싶은, 사실 어른들도 놀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어른들만을 맞습니다. 위한 놀이터,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 놀아보자, 이런 입장에서 좀 더 다가간다면, 저희가 좀 즐겁게 익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앞으로 노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점점 더 길어지는데 네. 그 긴 시간을 건강하게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네. 이런 좀 공간들이 많이 다양하게 생겨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도시락 싸들고 놀러 가고 싶은 그런 폐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전해집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